기계안전공학 14주차 마지막 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자, 앞에 2차시에 이어서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요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여기 O에서 B까지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탄성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탄성 한도 벗어나서 여긴 소성 영역이죠. 자, B점까지 하중을 가했다가 이제 하중을 제거해 보려고 해요. 자, 하중을 제거했더니 요놈이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BC 선도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residual strain이죠. 영구 변형률이죠. 또는 permanent strain. 잔류, 영구 뭐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만큼이 얼마가 됐어요? 탄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탄성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놈이 완전히 소성 변형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자, 여기까지는 잔류 변형률이 남아있는 데는 뭐가 일어났죠? 변형 경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쵸? 얘가 온전하게 완전 소성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더 큰 하중을 가해줘야 돼요. 즉, 계속해서 더 높은 응력 이 값을 가해줘야만이 이놈이 뭐가 돼요? 완전하게 소성이 다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소성이 다 일어나야만이 이제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러요? 네킹이, 그러니까 극한 강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탄성 한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 얘기는 여기 2점까지 한번 살펴봐 보시면 되겠죠. 이 하중을 가하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죠? 더 높은 응력까지 반복을 하면 응력은 하중이 제거되는 동안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는 값까지 도달한대요. 자, 요 말은요, 요 점인데, 그러면 이 완전히 복구되는 요 한도 값이 어디예요? 이 값이잖아요. 여기 볼게요. 이런 과정에서 탄성 영역의 상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 상한 값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 값이 탄성 한도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더 보면 여기 얻으면 뭐가 있겠어요? 네킹이 있겠죠. 여기 극한 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한번 살펴보려면 크립이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립은요, 얘가 항복점보다 작은 하중을 장시간에 걸쳐, 여기가 항복점보다 작은 하중이야. 그러니까 항복하중이죠. 항복하중보다 작은 하중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해주면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나요. 이런 걸 우리는 크립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항복점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죠? 항복점보다 작은 하중이잖아요. 탄성 한계잖아요. 근데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놔둬봐요. 근데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변형을 우리가 크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가 상온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언제? 고온에서 문제가 돼요. 고온에서. 크립은 일반적으로 상온보다는 어디? 고온에서 중요해요. 그 고온에서 쓰는 것들이 엔진, 용광로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터빈. 이 고온에서 오랫동안 작동하는 구조물은요, 얘가 그 탄성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도씨 예를 든 겁니다. 100도씨에서 항복 응력이 뭐 100메가파스칼 예를 든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100도씨에서 80메가파스칼을 오랫동안 가해주면 크립이 일어나요. 신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온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기계적 성질값들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후크의 법칙을 앞에서도 얘기는 다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후크라는 분이요, 1600년대 분이에요. 이분이 실험을 하면서 알았어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선형적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비례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항등 관계예요. 항등 관계. 그렇죠? 그래서 재료가 탄성적으로 거동하고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 이런 선형적 관계를 가질 때, 이때의 거동을 선형 탄성적이다. 그럼 얘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요 비례 한도 내에서의 거동, 또는 어디? 탄성 한도 내에서의 거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형 탄성적이다.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서? 선형 탄성적인 거동 하에서 후크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등 관계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놈과 관계되어 있는 게 뭐이다? 이 탄성계수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화송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멋진 결과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이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하중이 작용하기 전이에요. 이건 하중이 작용했어요. 여기 점선으로 1.3선으로 되어 있는 놈이 이 놈이에요. 여기 1.3선으로 되어 있는 놈. 물론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파괴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예요? 얘가 평형 상태에 놓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럭지가 늘어나면, 길이가 좀 요만큼씩 늘어났잖아요. 요걸 델타 1, 델타 2 해서 델타는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요만큼 늘어났잖아요. 요만큼 늘어나려면 최적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보니까 지름 방향으로 얼마만큼이 감소했어요? 요만큼. 요놈 더하기 요놈. 그렇죠? 요만큼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크라는 분이 그걸 말 잘못했다. 포화송이라는 분이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길이 방향 볼게요. 길이 방향 여기서 축 변형률이라고 했는 게 길이 방향이에요. 이게 원래 기력지잖아요. 이게 원래 길이 L0잖아요. L0에 L0 플러스 델타 T만큼 늘어났잖아요. 요놈에서 원래 길이를 빼면 얘는 L0분의 델타 T, 이게 뭐예요? 길이 방향의 변형률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요 방향,
요 방향, 이걸 가로 방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원래 반경을 D0, 직경을 D0라고 할게요. 근데 요만큼 감소가 되니까 DF는 파이널은 어떻게 되겠어요? D0에서 얼마만큼? 요놈 더한 거, 요놈 더하기 요놈하고 델타만큼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이 얘가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 길이 D0죠. 그래서 최종 길이가 얼마죠? D0 마이너스 델타. 그래서 원래 직경 빼주니까 마이너스 D분의 뭐가 돼요? 델타. 그죠? 요놈이 이제 그 가로,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여기 가로라고 그랬네요. 가로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이 포화송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따서 어떻게 했냐면 축방향. 이 축방향이라는 건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가로 방향. 그런데 요 놈이 아까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B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를 붙여줬어요? 마이너스를 그래서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절대값으로. 그럼 플러스가 되죠. 됐나요? 우리는 포화송 B를 알면, 그리고 축 방향의 뭐를? 변형률을 알면 요 가로 방향, 요 놈은 요 관계식으로부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아하, 마이너스 E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에 이런 관계식이 또 만들어지죠.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이제 전다 능력인데요. 전다 능력. 이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순수 전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전단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순수 전단 상태를 만들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 뭐예요? 비틀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틀림 시험할 때 이 속이 빈 원형관을 비틀어서 순수 무슨 상태? 전단 능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누구? 전단 능력과 누구죠? 저 전단 변형률 선도를 작성해 보면요. 얘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요 비례 한도, 그리고 탄성 계수, 항복 응력, 극한 강도, 얘가 같은 성향의 성질을 가져요. 이미 알았어요. 누가? 후쿠가. 요놈은 누구하고? 전단 능력은 이 변형률하고, 전단 변형률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놈도 항등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이런 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단 탄성 계수예요. 그리고 이 선형, 그러니까 이 탄성 영역에서, 그러니까 비례 한도 영역, 이거 비례 한도죠. 또는 탄성 한도. 이 영역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초기 부분에는 여기도 원점을 통과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건 누구죠?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식을 유도하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유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로 이렇게 한 자락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전단의 성질들은 대체적으로 누구? 인장에서의 값들, 이게 다 성질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응력 주로, 그리고 뭐 있겠어요? 변형률, 이런 애들이죠. 살펴봤더니 이런 성질들이, 프로퍼티가 인장에서 프로퍼티들의 대략 절반 정도,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 연성재료에서 최대 전단
응력 이론 또는 전단력 그 가설의 준에서 보면 전단에서 항복은 언제 일어나요? 2분의 1의 1 뒤에 여기서 항복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에서.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기 몇 퍼센트이겠어요? 50%가 되는 거예요. 50%가. 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안전계수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되는데요. 허용력과 허용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구조체를 설계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사용하중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나요? 그걸 잘 모른다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는 구조물은 어느 영역에서 거동을 해야 되죠? 탄성 영역에서요. 선형 탄성적으로 거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형 탄성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탄성 선형 이 영역에서 선형 탄성적으로 거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하중은 가변이 가능하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놈들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면 이 설계 하중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설계 하중.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도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하중이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중이 바뀐다는 건 오염치가 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안전계수 이런 놈을 한번 이제 강도 개념으로 썼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극한 강도라는 게 뭐죠? 극한 강도라는 게 이 구조물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최대값이에요. 또는 이 구조체가 그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에 변화치가 있을 건데요. 그죠? 걔네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이겠어요? 바로 안전계수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안전계수 이놈은 보세요. 여기 필요강도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극한강도. 이게 강도 개념으로 하니까 이래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부재를 계산할 때 강도는 얼마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부재, 이 구조체의 극한 강도는 얼마다? 그럼 이 B를 우리는 안전계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값은 항상 누구보다 커야 돼요? 이 값은 이타는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만이 어때요? 안전하게 설계가 되는 거죠. 즉 필요한 값, 여기 설계 강도죠. 필요 강도 또는 설계 강도가 될 건데 요 놈보다 커야만이 누가? 그러니까 극한 강도보다 필요 강도가 적어야만이, 말을 더 바꿔버리면 안전계수가 1보다 커야만이 이 부재가 어때요? 안전하죠. 여기에는 항상 어떤 놈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거동을 어느 영역에서 선형 탄성적으로 거동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연성제에서 안전계수는 어떻게 살펴볼까요? 연성제는 항복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항복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선형 탄성 거동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 강도가 연성제에서 누가 되냐면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 되나요? 그럼 이 허용 응력, 이 항복 강도니까 항복 응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계수라고 하는 거는 뭐죠? 허용 응력, 허용 응력, 그리고 항복 응력 또는 항복 강도 같은 얘기니까요. 요 P를 안전계수라고 그래요. 얘도 항상 누구? 이 안전계수 얘는 항상 누구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취성재료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취성재료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죠? 연성이 없어요. 그러면 탄성 한도까지 딱 오른 다음에 뭐가 돼요? 파단이 돼버린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보세요. 뭐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목재도 그렇고 뭐 유리 같은 거. 얘들은요. 항복력이 정확히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은 기준 강도가 이제 여기 항복 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극한 강도가 기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성제에서 허용 응력은 아이고 어떻게 돼? 취성제에서 안전계수는요. 누가? 허용 응력. 그리고 여기는 누가 된다고요? 극한 강도. 이러니 이 여기 취성제에서 안전계수 당연히 1보다 커야 되지만 누구보다? 연성제에서 항복 강도보다 취성제에서 그러니까 연성제에서 안전계수는 취성제에서 안전계수보다 작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극한 강도를 쓰고 있잖아요. 얘는 뭐를 쓰고 있어요? 항복 강도를 쓰고 있잖아요. 기준 강도로서. 얘들이 기준 강도가 달라요. 기준 강도가. 이해가 됐나요? 네. 이제 허용 하중이라는 걸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허용 응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력. 요거는 A by P 또는 A by N. 얘들은 보세요. 내력을 뭐로 나눴어요? 내력을 뭐로 나눴죠? 단면적으로 나눴어요. 단면적. 얘는 뭐예요? 평균 값이에요. 평균 응력들이에요. 따라서 허용 응력은 여기도 요 얘기 설명했으니까 구조물에서 응력들이 전 면적이 걸쳐 어떻다고요? 균일 분포. 여기다 한마디 더 쓰면 균일 세기. 자, 그래서 허용 응력은 여기 잠시만요. 그래서 허용 응력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허용 응력. 얘는요. 단면적.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돼요? 허용 하중.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허용 하중은
허용 응력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돼요? 단면적. 그놈이 얘들이잖아요. 물론 전단하중도 허용 전단하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허용 전단 응력에다 누구를 곱해주면 돼요? 예, 이거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같은 개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그 연수 문제를 좀 한번 봐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장 강도는 딱 인장 강도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를 보니까 여긴 보니까 저 취성자 같아요. 인장 강도가 얼마냐면 25kg 포스 미리 이게 25kg 이렇대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율을 얼마를 줬냐면 4래요. 이런 경우 허용력은 이렇게 했네요. 허용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준 강도가 인장 강도예요. 인장 강도. 그 다음 이제 안전 개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5 바이 4가 되니까 6. 뭐 한 얼마가 되겠네요? 6.25 kg 포스 밀리미터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 연습문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문제 하나만 뭐 유사한 거 더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조금 연신율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인데 원래 길이가 L제로죠. 이 13번 문제예요. 이 100mm래요. 그리고 인장 하중 10톤을 받았대요. 인장 하중. 이게 10톤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랬더니 최종 길이가 파이널이 얼마가 됐대요? 101.5mm가 됐대요. 연신율을 구하래요. 연신율. 자, 연신율이란 뭘까요? 이게 늘어난 양을 한번 볼까요? 늘어난 양. 우선 변형률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변형률은요, L0에 뭐죠? LF 빼기 L0가 되잖아요. 그럼 100분의 뭐가 되겠어요? 100분의 101.5 빼기 얼마죠? 100이니까 얘는 1.5 나누기 100대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0.015가 되잖아요. 그쵸? 그 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썼잖아요. 얘는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이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쓰려니까 얘는 100분율로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100을 곱해주면 얘가 몇 프로가 돼요? 1.5%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안전공학 14주차 3차식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강의로는 이제 종강이 되네요. 여하튼 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공부하기도 대면 하는 것보다 사실 좀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기말고사 일정에 기말고사를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에서부터 이 교재 끝까지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올 건데요. 연습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시면서 잘 풀어봐 주십시오. 중간고사 그 채점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좀 편차가 많이 심해요. 이번에는 꼭 그 좀 많이 연습 문제를 세밀하게 잘 풀어봐 주시고, 그리고 부탁하건대 레포트는 이번 주 마지막 강의 시간에 모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